사람이 700톤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맨몸으로 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맨발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 보를 걸으면 70kg를 버팁니다. 두 발짝을 떼면 140kg를 지탱합니다. 10발짝을 떼면 700kg를 지탱합니다. 100보를 떼면 7000kg를 지탱합니다. 1000보를 뛰면 7만 kg입니다. 10,000보를 걸어가면 70만 kg입니다. 70만 kg을 톤으로 계산하면 700톤입니다. 그 사람이 10,000보를 맨발로 걸으면 700톤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탱크 무게가 50에서 60톤 됩니다. 5만에서 6만 kg이죠. 그 탱크를 10대면 500톤입니다. 그 탱크를 14대를 지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신발을 신고도 물론 10,000보를 걸으면 700톤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가락 하나하나가 분리된 상태에서 근골격계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정교하게 균형을 잡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없이 많은 혈관과 신경과 근육들과 그리고 발바닥의 무수한 혈자리와 경락과 그리고 혈관들이 직접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단지 10,000보를 걸었을 뿐인데 탱크 14대의 무게를 지탱한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한 발자국부터라고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맨발 걷기는 꾸준히 하면 누구라도 발 건강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만 지키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발이 약한 분들, 초보자분들께서는 그냥 서 계시는 것이나 벤치에 앉아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발 근육이 그리고 피부가 단련이 된다 싶으면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물집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천천히 발 건강을 살피면서 또 세적이나 세족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풋크림을 또는 바셀린 로션을 바르면서 발을 깨끗이 관리하시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만 그렇게 천천히 관리하시면서 그러면 피부는 충분히 단련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손이나 발에 물집이 잘 생기는 스타일인데 한 일주일 걸으니까 산에 올라가도 될 만큼 발바닥 피부가 단련이 되었습니다. 발바닥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면서 그게 있는 인대나 근육과 피부가 그리고 혈관들이 튼튼해져서 많은 영양이 공급이 되고 또 인대나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우리 몸의 체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것들을 이 발이 다 머리와 연락해서 계산을 해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로봇은 센서와 모터로 작동을 하는데요. 이 발로 걷는 것은 로봇에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자재로 걸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신발을 신고 걷다가 자주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맨발 걷기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신발만 신고 그러신 분들은 나이가 들고 근골격계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의외로 낙상 사고나 미끄러짐 사고, 넘어짐 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요양원에 또 어르신들이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만약에 조금 일찍 맨발 걷기를 시작하셨더라면 이 발이 한 덩이로 신발 안에서 반응하는 것보다 발가락 하나하나가 균형을 잡고 콱콱 움켜쥐듯이 지면을 움켜쥐면서 걸어 보셨더라면 훨씬 위기나 균형이 흐트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발의 힘이 길러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는 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체 중에서도 시작은 발이잖아요. 나무도 뿌리로부터 잎사귀까지 쫙 영양이 올라가듯이 우리 사람도 발 건강이 약하면 모든 운동에도 제약을 받게 되고 또 발의 펌핑 효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가 붓는 현상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맨발로 걷는 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야자 매트네요. 발을 쫙쫙 펴집니다. 왜냐면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만 올린다든지 엄지발가락 떼고 다른 4개의 발가락을 올린다든지 쫙쫙 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도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균형을 잡아가고 발가락 하나하나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훨씬 신체의 균형을 잡는 부분에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움직임이 많은 발가락이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연결된 뇌도 있고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근골격계가 발로부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 건강이 몸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신발을 신고 연세가 드셔서 힘겹게 걷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날씨 좋은 날 흙이 좋은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모래땅 이런 데 모시고 가셔서 하루 이틀 사흘 걷게 되면 어느 날 허리가 조금씩 펴질 겁니다. 근골격계가 아치 효과로 인해서 부들부들해지기 시작하면서 굳어있던 근골격계가 부드러워지면서 허리가 조금씩 펴지고 자유롭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 감소하고요. 또 근골격계가 부드러워지면서 그 안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자극을 훨씬 더 부드럽게 받습니다. 그래서 눌림이나 또 충격에서 해서 아주 약해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근골격계가 감사할 때 신경도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호스가 탄력이 있는 물 호스가 있으면 차가 지나가다가 꾹 타이어로 눌러도
팽창했다가 다시 흐르게 됩니다. 지나가게 되면 차가. 그러나 호수가 넓고 탄력이 없으면 어딘가에 차가 바퀴가 탁 올라갔을 때 터지게 됩니다. 탄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혈관도 활성산소로 인해서 노화가 됩니다. 우리 피부만 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노화를 시작하면서 탄성을 잃고 뻑뻑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뻑뻑하고 혈관도 뻑뻑한데 탄력을 잃었기 때문에 수족의 말단에 있는 혈관으로, 모세혈관으로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혈액이 돌지 않아서 체온이 내려가고 손끝, 발끝에 차가움을 느끼고 시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지압돌, 몽돌길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 할 때마다 이 길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지나갑니다. 이 부분들 아직 숙달되지 않는 분들은 가능한 한 천천히 걸으십시오. 발바닥에 내재근이 근육이 약한데 무리하게 지나가다는 뼈에 바로 자극이 오게 되면서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맨발 걷기가 숙달되신 후에 또 이 몽돌은 상당히 조심하면서 걸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특히 몽돌은 이렇게 돌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용천, 발바닥에 아치에 훅 들어간 부위가 자극이 되어서 오래 하지 마시고 만약 1시간을 맨발로 걷는다면 5분에서 10분 미만으로 한 번씩 몽돌길을 걸어주시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맨발 걷기 초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맨발 학교라는 유튜브를 권태강 교수님 운영하시는데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급이나 고수분들에게 꿀팁을 드리는데 경사진 길을 걸으면 발가락에 힘이 생긴다. 쫙쫙 부채살처럼 펴집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힘이 생겨서 연세가 들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사진 곳에 오르면 온 발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쫙 펴지시게 됩니다. 부채살처럼. 그러면서 발이 더욱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쉽게 넘어지지 않는 발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발을 벗어 보십시오. 신발 벗기가 춥기보다 싫다고요? 무섭고 위험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생각 혹시 가진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만 나갑니다. 콜럼버스 이전에 먼 바다로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끝에 폭포처럼 낭떠러지가 있어서 배가 그쪽으로 腾하고 빠진다는 것이죠. 콜럼버스의 달걀은 유명하죠. 달걀을 세우려고 무던히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달걀을 팍 깨뜨려서 세웠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린 콜럼버스의 달걀의 예화인 것입니다. 자, 맨발로 걸으면 위험하고 더럽다는 생각, 그 생각도 한번 뒤집어 보시면 이 맨발 걷기의 유익함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수많은 것들이 발견이 되리라 합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생각할 것들이고 먼 바다로 가서 신대륙을 발견했듯이 말입니다.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하고 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황성공은 천년 맨발길 습관TV였습니다. 화이팅!